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4일날 매수할 만한 종목들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이 어눌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영상 속도가 빠르시면은 유튜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 블로그에 제가 이제 시황 분석을 한 내용이랑 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금요일날 상승했던 특징주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댓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잠깐 이제 최근에 매매했던 내역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종목들 이제 지수는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관점을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오셔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관심 종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지금 시장 코스닥도 금요일날에 마이너스 2.14% 빠지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단기 저점이 또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자, 여기 적어놨던 이런 지수 하락 시기에는 눌림 매매는 좀 양날의 검입니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수를 하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이게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매수가 되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매매를 할 때 올라갈 만한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지금 시기가 지수 하락 시기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눌림 매매, 무조건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해서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손절은 꼭 필수다. 자신이 계획을 했던 그 손절가를 깨면은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상승했던 거래량에 비해서 떨어질 때 거래량이 크지 않아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뒤에 올라갈 때 정리를 좀 했었고요. 뭐 분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특별하게 볼만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잠잠한 구간에서 확인을 하고 매수한 뒤에 올라갈 때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씩 또 보면은 이제 QSI를 좀 매매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상한가가 풀리는 그때 이제 매매를 한 거고, 제가 전에 이제 상한가 풀리고 나서 매매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 매수한 뒤에 올라갈 때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상한가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좀 더 길게 보다 보니까 더 크게 갈 것 같아서 들고 있었는데 그냥 떨어지길래 그냥 정리했습니다. 이거 매매는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매매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이게 먹기는 이제 올라갈 때 20%까지 먹었고 했는데 더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일단 얘도 똑같습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던 모습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에 큰 이제 저점이 깨지는 모습이 안 나오면서 들고 있다가 올라갈 때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해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매매를 무슨 종목을 해야 될까 그게 더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보면은 미코 바이오메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원숭이 도창 관련된 종목이죠. 계속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주는 이유가 앞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력이 존재를 하면서 하락하면서도 이제 특정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올린 다음에 다시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은 그 고점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종목이 이제 상승하고 하락했던 이유가 이 WHO가 원숭이 두창을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이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개파락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유럽에서 다시 원숭이 두창이 1000명인가요? 좀 이상 증가를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 종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 경우에는 이제 손절가 자체가 좀 낮게 책정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손절가가 될 건데, 손절가가 여기가 되면은 8,500원이죠. 이 8,500원인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종목이 더 떨어져야 제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1,000원 이 구간 정도에서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매수를 할 때 매수하고 손절가가 이제 손절을 하게 됐을 때 마이너스 20%가 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에다가 비중을 한 10%밖에 안 넣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큰 상태에서 손절이 나가게 되면은 계좌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0%밖에 이제 손절을 물량을 10%만 넣을 예정이고, 반대로 여기서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이런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종목이 8,390원이 깨지면은 저는 손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이 종목을 이제 오늘 봤다 8,920원에 제가 매수를 하고 이 8,390원에 매도를 이 손절을 계획하면서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을 하더라도 6% 내에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20% 30%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종목이 나온다고 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무시하고 같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먹을 때는 뭐 똑같이 먹겠지만 한번 손실이 나면은 크게 손실이 나서 계좌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계좌 관리 같은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리딩방에서도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비중이 이제 각각 종목마다 좀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은 종목마다 이제 그 비중이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수앱 지수입니다. 이수앱 지수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분명 이때 지수보다 강했던 종목이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금요일 날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을 했지만 거래 대금이 안 터지는 거를 이걸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지만 거래 대금이 안 터졌다. 이 얘기는 세력이 이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서 올라갔던 자신들의 돈이 아직까지 팔지 않고 떨어지는 거구나, 그냥 주가만 떨어뜨리는구나, 이런 거를 보고 개미 털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실제로 매도했던 그 코스모 신소재를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하면서 떨어질 때 매수한 뒤에 올라갈 때 정리를 했는데,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6월 22일이나 23일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 수급 같은 것도 참고를 좀 합니다. 보시면은 22일, 23일 전에 이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고 투신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은 이제 떨어질 때 매수가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래대금은 좀 터지긴 터졌지만 이 종목은 이제 수급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는데, 반대로 이수앱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때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이런 모습에서 아직까지 세력이 팔지 않았구나라고 좀 염두에 두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수급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지만, 아무튼 이 거래대금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은 좋고요. 하나씩 좀 볼 겁니다. 레몬인데요. 레몬은 일단 이게 고체 전지 전해질 관련돼서 이게 뭐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뭐 생산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재료 세계 1위라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한번 했다가 이제 하락을 하죠. 이 하락을 하다가 점점 이렇게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이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이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매수를 하면은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4등분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많이 하죠. 4등분선을 이용할 때 여기 저점에서 손절을 잡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떨어질 때 1차, 2차 매수를 하면서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로직스인데요. 아미노로직스도 이제 6월 27일 날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합니다. 이 상승을 하고 나서 4일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할 때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얼마 안 터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그냥 심플하게 매매를 한다고 치면은, 세력의 돈이 여기서 들어왔다. 근데 이제 이 돈이 들어온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세력도 주가를 한 번 더 올려가지고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할 것이다 라는 그 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리를 알고 있다 하면은, 이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대로 밑으로까지 완전히 떨어지진 않겠다, 한 번 정도는 떨어지더라도 이 장대 양봉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눌림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서 하락을 하는 게, 이런 모습을 이제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미노로직스도 지금 괜찮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반등을 한번 노리기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신기계, 제 종목들 중에 보면은 제가 이제 종목을 뽑을 때 이게 거래대금 상위인데,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한 거래대금 한 100억 정도 터진 종목들에서 등락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좀 눌러서 찾아봅니다. 이렇게 찾아봤을 때 좀 이 섹터가 이제 눈에 보이고요. 뭐 예를 들어 고려산업, 대주산업, 신성홀딩스, 이런 사료 관련된 종목인 걸 아시죠? 이런 식으로 같은 섹터가 이제 하락을 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좀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이 한신기계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G2파워든지, 그 다음 보성파워텍, 한정기술, 이게 다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이 같은 섹터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 하락을 하기 전에 이때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종목 자체의 거래대금이 막 600억, 800억 터지고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분명 이제 하락을 할 때 크게 이제 거래량, 오른쪽에 분봉을 봤을 때 하락할 때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여기 저점을 깨면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 저점을 깨기 전에는 반등을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개별적인 종목이 아니라 섹터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오히려 더 잘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SDN 같은 경우,
이 종목도 최근에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아직까지는 덜 떨어져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 우진도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우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거래량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면은 반등 시에 매도하는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종목이 위에서 잘 버티더라고요. 이게 코스모 신소재처럼 수급주기 때문에 이 수급을 보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이제 기관이든지 연기금에서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을 이제 확인을 했으면은 이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이때는 이런 수급 위에서 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기금도 이렇게 사고 있는데 과연 손해를 보면서 팔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거래대금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떨어지면 더 좋겠죠. 이런 이제 종목들을 당일에 이제 찾아가지고 하락하는 와중에 찾아서 보기에는 잘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편하게 미리 종목들을 찾은 다음에 종목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 돈이 들어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박스권 내에서 세력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력이 왜 돈을 썼냐, 결국에는 자신들이 주가를 올려서 자신들의 물량을 높은 곳에서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주가를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종목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틀 동안 이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을 할 때 봐야 될 거는 제가 거래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래량 보시면은 아예 이때 29일이나 뭐 27일 다 1000억씩 터졌다가 그 다음 날부터 300억, 그다음에 160억밖에 안 터지는 이런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말고 이제 하락을 할 때, 물론 저는 이런 구간을 손절로 잡을 겁니다. 여기가 깨지면 미련 없이 던질 거지만, 그래도 이 하락을 할 때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이런 모습들을 파악을 하고서 매수를 하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우 조선해양도 최근에 돈이 들어온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좀 볼 것 같고, 알테오젠 얘도 뭐 진정한 수급주는 아니지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한 번씩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으로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보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옥션입니다. K옥션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최근에 그 1대2 무상증자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을 한번 했었는데, 이때도 이제 돈이 그래도 1000억씩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얘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CS 베어링도 최근 이제 폭력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때 돈이 들어온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했을 때 이게 매수를 5일선 위에서 할 거냐 11선 위에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위에서 단타를 하거나, 혹은 저처럼 아예 확 떨어져가지고 뭐 21선 근처에서 매수하거나 뭐 61선까지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하는 식으로 종목을 봐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휴마시스도 최근에 돈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고, 이게 이제 음봉으로 떨어질 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강아 ELI는 좀 잠깐 패스하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살짝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은 확인이 되었는데, 이 상승을 하는 이 터지는 이 구간이 앞에서 나왔던 봉에 4등분선 그거 설명하면은 이 상승했던 게 하락을 하면서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하락을 하면서 나오는 반등인 파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 하락하면서 그냥 반등 주는 파동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계속 저점이 깨지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슈랑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범양건영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돈이 들어옵니다. 건설주에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어가지고 이 종목도 하락을 하면은 거래량 없이 하락할 때 좀 보려고 하고, 캠시스는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살짝 패스하고, 앞타머 사이언스 꽤 최근에 움직임 좋죠. 이게 하락을 했을 때 얘도 이제 하락하면 거래량이 없이 하락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참고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저는 여기를 손절가로 정하고 이 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CS 윈드도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인데, 확실히 이런 걸 잘 보면은 CS 베어링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더 CS 베어링이 더 좋다라는 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CS 윈드보다는 CS 베어링을 보시는 게 낫고, 대신에 이제 수급 같은 거를 참고했을 때는 좀 CS 윈드가 괜찮은 모습도 있다, 그런 거는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패스하고, HLB 글로벌도 살짝 패스 나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려운 종목이어서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관심 종목들은 미코바이오메드, 이수앱지스부터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하나씩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지수가 빠지는 구간은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 이제 바닥이 좀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기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댓글에다가 주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